예. 네. 그게 파열된 디스크나 좁아진 척추관 때문에 네. 신경이 눌려서만 아프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통증의 원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크게 물리적 요소, 화학적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왜 이 신경 눌려서 아프냐? 이것이 강조된 이유는 뭐냐면 수술을 할까 말까 이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조됐을 뿐이지 이건 일부일 뿐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물리적 요소, 화학적 요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물리적 요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MRI상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적 요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신경이 압박해서 눌린다 또는 뭐 척추가 구조상이 변형이 돼 있거나 운동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디스크가 변성돼 있거나 또 염증이 있거나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이제 농양이죠. 고름. 네. 그다음에 뭐 척추에 남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즉 MRI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요소고요.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통증 유발 물질, 염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통증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복합적으로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되도록이면 칼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야,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어떤가요? 왜냐면 어디 가서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게 한 일부일 뿐이다. 음. 화학적인 물질들 그런 것 때문에 아프다. 네. 그러면 오늘 이영경 원장님께서 아마 그걸 또 잡아주실 거예요. 그럴 것 방법을 또 같아요. 알려드릴 것 네. 같은데. 자, 네. 디스크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죠? 네. 물리적 요소가 있고 화학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또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리적 요소는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화학적 요소는 눈에 안 보이는 네. 염증 유발 물질이란 말이죠.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네. 그 병원에 가면은 뭐 어깨든 허리든 목이든 아파서 갔을 때 의사들이 쉽게 쓰는 말 있죠. 염증 생겼다고. 아,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 염증 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게 고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균 들어오는 거. 근데 네. 우리가 눈이라고 적고 눈이라고 읽지만은 하늘에서 내린 눈도 있고 우리가 보는 눈도 있죠. 네. 의사들이 염증이라고 하지만은 그 염증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엔돌핀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엔돌핀. 사람을 기분 좋게 네. 해주죠. 근데 엔돌핀의 뜻이 엔도라는 말이 우리 인체 내부를 뜻하고 올핀에다 M자 붙여보십시오. 몰핀 몰핀. 됩니다. 네. 우리 인체 내부에서 몰핀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네. 네. 근데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증 유발 물질인 염증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염증 물질은 고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화학적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아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긴다는 뭐 네.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원인 때문에 디스크가 통증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이런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셨을 그러게요. 거예요. 저희 건강 아이콘 36.5만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언뜻 이해가 아직까지 안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물리적 요소부터 예.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일본 허리 디스크입니다. 원래는 디스크란 말이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고 해서 추간판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디스크 탈출증인데 이 말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탈출증은 빼버리고 디스크 하는 겁니다. 자, 네. 슬라이드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신경 내려가는 통로가 하얗게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무언가 까만 게 막혀서 답답하죠. 저 튀어나온 게 디스크입니다. 네. 즉 신경 내려가는 통로를 수도관에 비교하면은 이 수도관은 멀쩡한데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네. 다음은 이 협착증이라는 건데요. 네. 협착증은 우리 인체도 수도관도 오래되고 노후화되면은 녹이 차서 좁아들게 되죠. 네. 우리 인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이 척추가 내려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정상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굉장히 좁아져 있죠. 예, 이게 바로 협착증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디스크나 네.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니까 네. 아프다, 맞아요. 통증이 있다. 네. 신경 압박으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걸로 네. 알고들 계실 텐데, 예, 그래요. 맞아요. 다른 이유로 생기는 허리 디스크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예. 우리 이 인체는 네. 옆에서 보면 S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S라인이요. 예. 예, 그거 여자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제 꿈입니다, 이게? S라인. 남자들도 다 S라인이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요? 저도 S라인인데 앞에가 튀어나와서. 근데 이제 이 척추의 S라인을 기찻길에 비유하자면은 예. 기차가 빠른 속도로 쾌적하게 달리려면은 예. 이 기찻길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 척추 라인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기찻길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선하게 됩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준비된 슬라이드 상에서 이 척추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긋나 있죠. 네, 그러네요. 층이 져 있네요, 이렇게. 예, 그러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척추 전방 정위증이나 후방 정위증, 그다음에 네. 척추 흔들리면 불안정증 일으키게 되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는 기차가 탈선하듯이 바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또 하나의 병은 이 디스크 자체가 뒤로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즉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디스크는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운동치료, 물리치료 하셔서 그런 말씀 듣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도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 예. 저녁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디스크 심하지 않다고 운동하라고 권유받았던 분인데 아픈데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네. 일단 안 아파야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으로 변성돼 버렸고, 네. 또 그림에서 보시면 디스크로 인해서 뼈에 이런 척추뼈에 변화도 생깁니다. 저런 네. 변화를 모딕 변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 모딕 변화가 바로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저런 분은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S라인. 네. 예,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S라인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척추가 이렇게 층을 져 있네요. 좀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특수 전극 팁에 고주파나 플라즈마가 사용 가능한 전극 팁을 디스크 내에 삽입해서 디스크를 볼륨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네.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은 꼬리뼈를 통해서 이 염증 물질을 없애는 약제를 투여해서 통증 원인 물질을 없애고 화학적인 박리를 시켜주고 신경 부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단점은 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요. 아, 예. 그냥 엑스레이 보고 위치에 들어갔다고만 알지 실제로 신경이 그만큼 감압됐느냐 또 염증 물질 얼마큼 해소가 됐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요. 흔하게 지금 디스크 치료에 이용되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 네. 경막의 신경 성형술 같은 것들이 직접 시술 끝나고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 야,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단점을 보완한 치료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런 방법이 요즘 나오는 예.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꼬리뼈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를 하네요. 예. 예. 말이 좀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는데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예전에 위암 환자분들 예. 내시경이 없었을 때는 대부분 아주 작은 위의 혹도 네. 복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위를 잘라내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웬만한 것은 다 위내시경으로 해버리죠.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디스크 터져서 수술합시다 했던 병도 마치 위내시경 하듯이 꼬리뼈 쪽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관을 통해 가지고 네. 그 관을 통해서 내시경과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사진에서요. 네. 가운데 사진에서 5시에서 11시 사이에 보이는 게 부어있는 신경입니다. 즉 11시에서 5시 사이에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인데요.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부어있는 거고 지금 5시 상에서 보이는 초록불빛 바로 그게 레이저입니다. 네. 1mm짜리 레이저를 사용해서 가장 오른편에 있는 사진처럼 수많은 구멍을 뚫어서 직접 눈으로 디스크를 없애고 신경이 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전신 마취 안 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야,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를 제거한다고요. 그죠. 위내시경 하는데 전신마취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렇군요. 이쯤에서 지금 디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네.